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업무 시간 쪼개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플러스제로 컨설팅 팀의 허강현 매니저라고 하고요. J4 데이터 구축부터 시각화, 분석, 그리고 A/B 테스트 후 개인화 전략까지 기업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G전자, SK텔레콤, 유니세프 등 다양한 기업의 글로벌 웹사이트 및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담당해왔고요. 어도비 타겟을 활용한 개인화 시나리오 기획이나 태블로, 루커 스튜디오 기반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GA4 빅쿼리를 활용한 KPI 분석이나 최적화 전략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그들은 왜 결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은 저희가 오늘 다룰 핵심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GA4의 강력한 세그먼트 기능을 통해 고객 이탈 현상의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유형별로 주요 과제와 적용 가능한 전략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 후에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 그들은 왜 결제하지 않았을까에서는 고객 이탈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저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션, 세그먼트 분석 소개에서는 세그먼트 혹은 GA4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핵심 지표들을 먼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GA4를 활용해서 결제하지 않은 사용자 혹은 결제한 사용자, 잠재적 전환 사용자 등의 세그먼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탈 원인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룰 예정이고요. 네 번째 섹션, 비즈니스 유형별 전략에서는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정리된 각 비즈니스 유형별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섹션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이탈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유입이 100명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는 사람은 그 절반 정도인 50명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실제 결제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15명 정도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정도만 구매를 완료하죠. 이렇게 보면 50명이 들어와서 35명이 나갔으니 총 장바구니 이탈률이 70%에 달한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이탈한 고객으로 인해서 국내 이커머스의 추정 손실액이 한 30조, 연간 3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탈률이 조금만 줄어도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탈률을 5% 정도만 개선해도 결제 완료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매출 상승으로 직결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통해 이탈을 막거나 리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이탈 고객의 30%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이 줄인 고객을 통해서 나아가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객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탈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GA4 세그먼트를 통해 이런 이탈 지점과 이탈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어,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잠깐 어, 아이스 브레이킹 겸 장바구니 이탈처럼 마케팅에서 위크 포인트를 발견하고 개선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화요일이 외식업에서 원래 가장 매출이 더 좋아하는 요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렴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타코를 접목시켜서 어, 타코 투스데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유행을 했다고 하고요. 처음 시작은 1998년도인데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2023년도부터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투스테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화요일마다 타코를 할인해 줬다고 하는데요. SNS 등에서 뭐 유명인들이 타코 투스데이라고 외치면서 밈 문화 같은 게 활성화됐고, 덕분에 이 화요일 날의 매출이 20%에서 30%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코벨 같이 대형 브랜드들뿐만 아니고 막 많은 멕시칸 레스토랑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처럼 어느 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에서 화요일이 가장 매출이 적었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뭐 데이터를 활용해서 브랜딩이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데이터를 통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접근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분석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는 한데, 기본부터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 분석이라는 단어를 한자 풀이로 살펴볼 텐데요. 이 분석의 분은 나누다, 그리고 석은 쪼개다라는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현상을 단순한 요소로 나눌 수 있고 여러 요소로 나눌 수 있고 그 요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과정을 분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GA4 데이터에서도 이탈 원인을 찾을 때 단순히 사용자가 떠났다라는 행동이 있을 텐데 이거를 왜 떠났을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고객 여정이나 뭐 여러 조건들을 각 단계별로 쪼개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세분화된 요소들을 분석하면 어느 순간에 뭐 왜, 어떻게 이탈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바구니 이탈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이탈을 하려고 하는 사용자들한테 개인화 쿠폰 뭐 이탈하지 말라고 쿠폰을 지급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엔 큰 틀에서 쿠폰을 발급한 사용자가 뭐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단순하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 더 쪼개서 구매한 사용자 중에서 뭐 쿠폰 종류를 기준으로 나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쿠폰을 발급을 받았는데, 받은 쿠폰을 사용한 사람이 있고, 그 다른 쿠폰을 사용해서 구매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른 쿠폰을 사용한 사용자들 중에서 B2B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 B2B 쿠폰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B2C 쿠폰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혹은 B2C 쿠폰을 썼는데 그 발급받은 쿠폰보다 더 좋은 쿠폰이 있어서 그걸 사용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내 개인정보가 팔리기 싫다라는 뭐 보안적인 이유로 아예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구매한 사용자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접근한 다음에 나누어진 조각들, 그 조건들을 조합해서 고객의 특성들을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어, 특성들을 분류하는데 정말 세그먼트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그먼트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제 좀 더 살펴보자면 세그먼트는 데이터 집합에서 특정 조건과 기준에 따라서 사용자를 그룹화하는 집합을 만드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는 한 번에 분석하면 이제 개별 사용자의 특성이나 행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의 행동을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 수 있으니 특정 이제 조건으로 특정 행동 패턴들을 기점으로 명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 세그먼트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는 간단하게 구매한 사용자 혹은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 혹은 구매가 임박한 사용자, 뭐 잠재적 전환 사용자 등의 사용자 행동을 기반으로 세그먼트를 생성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세분화 작업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적으로는 이 웨비나의 주제인 왜 결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그먼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J4의 근간이 되는 스코프라는 개념, 이 계층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도 항상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정말 지루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알지 못하면 세그먼트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중간중간에 댓글로 뭐 궁금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크게 J4에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유저, 그리고 세션, 그리고 이벤트, 이 세 가지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J4에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이 이벤트라는 이 상호작용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방문을 했다, 또 웨비나를 조회를 했다, 그 다음에 웨비나 신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는데, 이 이벤트 하나하나에 또 이번 방문이 몇 번째 방문이다, 혹은 언제 처음 방문했다 라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첫 방문을 했을 때 이 방문한 사람은 호강현이다, 혹은 뭐 누구이다 라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저 스코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브라우저 단위로 수집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행동이나 패턴을 보이는지 크게 추적을 할 수 있고, 혹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디에서 접속을 했는지, 웹푸시 기반 알림을 허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이 이 유저 정보에 들어가 있고요. 에서 한 번의 방문을 기반으로 묶어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0분 동안 사용자가 활동을 이어나가면 같은 세션으로 기록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월 22일 날 처음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엔 한 달 뒤쯤 이제 웨비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웨비나 페이지를 조회하러 오늘 방문을 했고, 하나 예시지만 웨비나에 참석을 하고 나서 웨비나가 너무 좋았다, 플러스 제로에 더 잘 알고 싶어졌다 해서 플러스 제로에 방문을 2시에 하고, 뭐 블로그에서 더 살펴보고 후기서를 보고 문의하기까지, 네, 이어질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처럼 세 가지 스코프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이벤트를 기준으로 GA4는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벤트가 수집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언제 방문했는지, 이 사람은 누구인지가 같이 들어와서, 이 세션, 예를 들어서 세션 단위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이벤트들이 집계된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요. 한 번의 방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벤트들이 전체적으로 집계된 형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 세그먼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그먼트도 이 스콥에 대해서 스콥별로 세그먼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처음은 유저 세그먼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웨비나 신청을 한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유저 세그먼트를 생성한다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 어디까지 데이터 조회 범위가 잡히게 될까요? 네. 이 웨비나 신청을 한 사람, 이 유저에 대한 전체 이벤트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어, 웨비나 신청을 한 사람이 첫 방문을 한 번 했고, 조회를 2번 했고, 블로그 방문도 했고, 다운도 받았고, 문의하기를 했다라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반면에, 이제, 세션, 방문에 대한 세그먼트를 잡게 되면, 웨비나 신청을 한 세션에 대해서 세그먼트를 잡았다 했을 때, 팁방문이나 뭐 블로그 방문 이런 것들은 조회가 되지 않고, 웨비나 신청을 한 번 했다, 웨비나 페이지를 한 번 조회했다, 이렇게 세션 세그먼트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벤트 세그먼트인데요. 이벤트 세그먼트는 사실 필터 기능과 거의 동일해서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 필터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이벤트 세그먼트는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웹이나 신청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웹이나 페이지를 조회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을 때 이제 세션 세그먼트로 잡아서 웹이나 페이지를 조건으로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조회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까요? 네, 이렇게 웹이나 페이지 조회가 들어간 해당 세션 두 개의 세션에 대해서 데이터 범위가 잡히게 되고 그 세션들은 웹이나 신청을 했다. 그리고 첫 방문을 했다라는 데이터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혹시 이해가 더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김하나님께서 사용자 이동 경로로 이해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세그먼트는 우선적으로는 사용자 행동 순서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냥 어떤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만 만족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블로그 방문과 웹이나 페이지 조회 두 개를 걸었을 때는 이 전체 세그먼트가 잡히게 되면서 이 첫 방문과 뭐 다른 이벤트들이, 순서와 상관없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블로그 방문과 웹이나 페이지 조회 순으로 한 사람의 그 세그먼트도 같이 잡히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G4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화면은 공유해드린 이 화면은 G4에 그 구글에서 데모로 제공하고 있는 그 머천다이스 샵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리포트인데요. GA에서 이 익스플로어에 들어가시면 이런 데이터 간단한 대시보드 형태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회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잡았고요. 간단하게 세그먼트를 만드는 법부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베리어블이라는 이 영역에서 그 변수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세팅에다가 이 만든 것들을 올려주면 이 오른쪽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 처음에 보이시는 이 세그먼트부터 생성을 해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세그먼트이고요. 네, 여기 아까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저 단위, 세션 단위, 이벤트 단위 세그먼트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는 구매한 세션에 대한 세그먼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션 세그먼트를 생성하겠다고 하면 이 세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포함하는가를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매 이벤트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매한 이벤트에 대한 사용자가 간단하게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세션이 얼마나 되는지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개요들을 확인한 다음에 제목을 입력하시고 생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고 미구매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포함되는 조건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동일하게 이 펄처스 이벤트를 추가하게 되면
전체 이벤트, 전체 사용자 중에서 구매한 사용자, 아까 756명이었죠. 사람들이 제외한 이 전체 세션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그먼트를 이렇게 이 세팅 요 덱에다가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이름과 세션, 이벤트 카운트, 세션당 이벤트 수 등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간단하게 미구매 세션과 구매한 세션의 세션들이 각각 어떤 이벤트들을 발생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벤트들이 얼만큼의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얼만큼이 발생을 했는지, 방문당 이벤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좀 더 이제 분석 쪼개서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주제는 이제 장바구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가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장바구니는 모수가 너무 적어서 PDP에서 얼마나 이탈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PDP의 정의부터 살펴볼 텐데, PDP의 경우에는 뷰 아이템이라는 이벤트로 수집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설정된 미리 제공된 이벤트이고, 그다음에 이 뷰 아이템 이벤트가 어느 페이지에서 발생하는지 공통점을 찾기 위해 페이지 패스와 이벤트 카운트를 봤을 때 프로덕트라는 페이지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사이트별로 페이지 펄퍼스나 뭐 페이지 타입 같은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곳은 간단하게 PDP 정도로 묶어서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이게 태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건을 우리는 페이지 패스에 프로덕트가 포함된 조건을 하면 PDP에서 이제 구매한 세션과 구매하지 않은 세션이 어떤 이벤트를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구매한 세션에 대해서, 그리고 미구매한 세션에 대해서 이 덱에다가 올려놓고, 그다음에 동일하게 이벤트와 이벤트 카운트, 이벤트당 세션당 이벤트 수를 올려놨을 때 각각의 세그먼트별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당연히 구매한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하게 탐색을 하고 구매를 했을 테니까 세션당 이벤트 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이벤트별로 비교를 했을 때도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기 어려운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이 왼쪽 표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GA4 그 화면을 그대로 복사해온 표이고요. 그거를 표준화해서 비교를 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세션당 이벤트에 대해서 평균 값을 잡고 그 표준 편차를 잡은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표준 점수, Z스코어라고 하죠. 통계에서 자주 쓰이는 스코어인데, 이 세션당 이벤트에 대해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어, 나눠주는 형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값들의 의미는 이제 미구매 세션의 경우에 평균이 1.8 정도 되는데, 이 1.8보다 각각의 이벤트들이 얼마나 더 많이 발생을 했는지, 혹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구매 세션도 평균이 3.3인데, 평균보다 얼마나 더 떨어져 있는가를 그 점수로 나타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준 점수가 크면 클수록 어, 일반적으로 다른 이벤트들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뷰 아이템 같은 이 이벤트의 경우에 구매 세션에서 미구매 세션에 비해서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구매한 세션들은 그렇지 않은 세션에 비해서 PDP를
훨씬 더 많이 조회를 한다. 그러니까 한 번의 방문에 여러 PDP들을 다양하게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마이너스인 값들을 봤을 때는 이제 구매하지 않은 세션에 대해서는 add to 위시리스트, 그러니까 위시리스트에 넣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구매한 세션에 비해서 그리고 add to 카트도 add to 카트도 add to 카트를 더 많이 하고 제거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해 보면 일단은 내 위시리스트에 추가를 해놓고 다음에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이탈을 하거나 혹은 추가를 했다가 뺐다가 여러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지표들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 위시리스트가 이제 가장 큰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투 위시리스트에 대해서 세그먼트를 다시 한번 생성하고요. 그 방법은 이제 여기에서 세그먼트에 대한 좀 심화라고 볼 수 있는데, 어, 일단은 세션 세그먼트를 동일하게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세임 세션이라는 이 버튼을 활성화한 다음에 하게 되면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상의 조건들을 했을 때, 어, add to wishlist라는 이벤트와 이 PDP라는 이벤트 두 가지가 각각의 같은 세션에서 있기만 하면 포함을 시킬 것인지, 혹은 이 두 가지 조건이 하나의 이벤트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버튼이 중요한데요. 아, 네.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이 세그먼트에서 좀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동일하게 이제 위시리스트에 추가는 했는데 구매는 하지 않은 세그먼트를 생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 미구매 세션에서 add to wishlist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 세션과 위시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위시리스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했다라는 식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한 세그먼트를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오버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 어느 정도 겹치는지, 뭐 전체 그 위시리스트 세션이 이만큼이 되는데 그 세션 중에 미구매 세션이 얼마나 되는지, 구매 세션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구매 세션에 대해서 위시리스트를 어쨌든 추가했다는 거는 어, 구매를 할 의사가 그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방문을 해서 또 그 다음에 구매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add to 위시리스트 미구매자가 이탈한 다음에 재방문을 했다라는 세그먼트도 한번 생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하나님이 질문 주셨던 내용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시퀀스를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퀀스를 설정을 하게 되면 어, add to 위시리스트에 위시리스트를 한 이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탈을 하고 새로 다시 방문을 했다. 방문을 했다는 이벤트가 이제 세션 스타트라는 이벤트로 수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시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했다라는 세그먼트를 잡은 다음에 어, 위시 그
제외할 조건을 또 추가를 했을 때 미구매자인 조건을 추가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방문을 했는데 구매하지 않은 세그먼트인 건 거죠. 구매하지 않은 사람 중에 다시 방문한 사람인 건 거죠. 그랬을 때 그 사용자들을 봤더니 전체 사용자는 다시 방문한 사람이 48명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어서 보면 미구매한 에듀투 위시리스트에서 위시리스트를 한 사용자들 중에 미구매한 사람은 81명이고요. 그 중에 재방문한 사람이 거의 50%인 50%가 넘는 48명이고, 그 중에 또 구매한 사람은 11명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재방문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위시리스트를 한 사용자들은 재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큰 틀에서 점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게 PDP 구매한 사용자들의 이벤트들을 확인을 했고, 처음에는 구매한 사람들, 미구매한 사람들의 이벤트들을 확인했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PDP로 그 범위를 좁혔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이벤트들을 비교를 했는데, 세션당 발생한 이벤트 수를 비교하고자 했을 때 너무 이 숫자 차이가 크니 그거를 표준화해서 비교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고 어떤 이벤트가 상대적으로 미구매 세션에서 더 많이 발생을 했는가 살펴봤더니 이 add to wishlist라는 이벤트를 미구매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시켰다. 그런데 이 미구매한 사람들이 add to wishlist를 하게 되면 재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재방문을 하게 됐을 땐 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활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위시리스트를 한 사용자들의 세그먼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거는 데모 계정이라 여기에 메뉴가 없는데 네, 요 우측 상단에 보유하고 계신 GA4가 있다면 잠재 고객 설정하는 그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잠재 고객을 설정하면 이 위시리스트를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미구매한 세션에 대해서 잠재 고객을 한 다음에 구글 애즈와 연동을 해서 그 사용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리마케팅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CRM을 활용을 해서 CDP를 활용을 해서 다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뉴스레터를 보내는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그먼트를 통해 각각의 조건들을 잡아서 사용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해당 사용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음은 주요 네 가지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과제, 그리고 각각 비즈니스에 맞춤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전자상거래, 사스, 콘텐츠 미디어, 교육 플랫폼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적은 전략들이 각각 무조건 이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서로 크로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맞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전자상거래 퍼널 이탈과 결제 미완료 하는 내용일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그먼트 기반, 아까 설명드렸던 그 기반의 재타겟팅, 리마케팅을 통해서 이탈한 사용자를 추적을 하거나 뭐 개인화된 할인이나 프로모션 메시지를 통해 다시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탈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위시리스트를 이벤트를 발생을 딱 시켰을 때, 뭔가 쿠폰을 지급을 한다거나, 프로모션을 소개한다거나, 뭐 지금 회원가입을 하라는 문구를 유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탈을 했을 때, 뭔가 결제 프로세스, 왜 이탈했는지 좀 더 분석을 해서, 결제 프로세스의 UX나 UI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무료 체험을 한 다음에 유료 전환을 하게 하는 모델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서 유료 전환이 저조한 문제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으로는 이 체험 기간 동안에 행동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어, 그 결과를 토대로 어, 뭐 프라이스 카테고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프라이스 뭐 카테고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UX, UI를 바꾼다는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온보딩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미진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부족한 부분을 지속해서 고객 지원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나 미디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SNS라든지 뭐 블로그에서 콘텐츠를 얼마나 소비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형 콘텐츠로 뭐 쇼핑 퀴즈를 낸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게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혹은 다음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 관심사별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세그먼트를 잡아서 그 맞춤 세그먼트에 대한 콘텐츠를 추천해 주거나 그 해당 콘텐츠를 좀 더 많이 생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학습 지속률을 높인다거나 사용자가 이탈한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학습 경로를 개인화하거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퀴즈, 뭐 토론 등을 도입을 해서 상호작용한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이 GA 스코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만 가져가셔도 다 가져가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GA4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이벤트 구조에 따라서 각각 세션이 어떻게 잡히고, 유저가 어떻게 잡히고, 세그먼트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확인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설정하신 다음에, 어, 분석을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조건을 나눠가면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Q&A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네, 크게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네, Q&A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웨비나가 마치고 나서 저희 만족도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설문 참여해 주시면 이제 저희도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상은 유튜브에도 업로드 되니까, 만약에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채널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플러스제로와 플러스제로를 비롯해서 각각 맡으신 업무와 분야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